네, 반갑습니다. 아, 네,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올해 우리가 출시를 했던 웨브OS TV에 그 어떤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하고 요걸 만들면서 했던 그 고민들을 몇 가지를 좀 공유를 드리면서 이 스마트 TV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자료들이 몇 장 있는데 그 자료보다는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가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TV라는 거를 고민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이 웨브OS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은 이제 제가 2013년 2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이걸 맡아서 처음 고민을 한 게 그동안에 우리가 TV를 정말 고객 관점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TV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그냥 줬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1억 6천만 대의 스마트 TV가 깔려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실은 저도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에 계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75%는 써본 다음에 좌절합니다. 이걸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는 인풋도 못 바꾸고 있는데요. 인풋 체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 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주니까 속에 뭔가가 있는 건 알겠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쓰질 못하는 이런 이제 고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객의 이 목소리를 좀 모아봤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목소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너무 컨텐츠가 많고 너무 복잡해서 쓸 수가 없다. 찾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너무 느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서비스에서 딴 서비스 넘어가는 너무 오래 걸린다. 느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뭐 한국, 미국을 막내해서 전 글로벌이 거의 동일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그 시카고 법인에 가면은 저희 LG전자가 예전에 지너스하고 합작했을 때 옛날 지너스 1950년대 TV가 있습니다. 그 TV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TV를 쓸 때는 사람들이 별로 TV 킬 때 고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들이 이게 채널을 올리고 내릴 줄 알고 볼륨만 올리고 내릴 줄 알면은 TV를 다 봤습니다. 이렇게 쉬웠던 TV를 스마트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이 TV를 쓰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TV를 스마트하게 만든 거냐 아니면 스마트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고객한테 푸시를 한 거냐 이런 고민을 다시 하면서 TV를 좀 재구조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객이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고객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쉽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몇 가지 생각을 저희 TV에 좀 담아보자. 그러니까 웨브OS를 인수해가지고 그냥 HP나 뭐 누가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다 좀 이렇게 발라내고 핵심적인 것만 좀 전달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예전 TV하고 그 다음에 뭘 좀 크게 바꿀지를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세 개를 잡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서비스를 TV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상당히 파워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5천만을 넘었고요. 그 제가 미국에 이제 있을 때 그때 한참 컴캐스트가 2,300만 가입자라고 했는데 30년 동안 모은 가입자 30만 그 2,300만을 넷플릭스가 뛰어넘는데 2년 반에 3년 걸렸습니다. 2년 반에서 3년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2,500만을 넘고요. 지금 5천만이 됐고 63개국에 그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방송이 있는데 이제 ATSC, DVB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DVB 방송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가 40개인데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국가가 63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TV 어떤 방송 시스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서비스, IP 서비스가. 그렇게 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서비스를 속에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스위칭 구조를 좀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아까 대시보드를 얘기하셨는데요. 대시보드에서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넷캐스트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한 서비스를 갔다가 다른 서비스를 가려면 다시 홈에 와서 다시 누르면 다시 들어가고요. 다시 TV 보다가 다시 이 유튜브를 보려고 그러면 유튜브를 킬 때 TV가 다시 꺼집니다. 이런 식의 스위칭 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불편하겠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찾기 쉽게 좀 해줘야 되겠다. 심플 디스커버링을 좀 하게 해줘야 되겠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인데요. 셋업을 잘 못합니다. 처음에 와이파이 셋업하고 그 다음에 인풋 체인지하고 이런 기본 셋업이 되기 힘들고 이 기기 연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결국은 세 가지가 다 이 TV를 쓰는데 이제 베이직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잡은 게 키워드가 우리의 스마트는 심플한 거다. 미국에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오렌지 is the new black. 오렌지는 새로운 블랙이다. 이제 거기서 착안을 좀 했습니다. 심플한 게 새로운 스마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TV를 예전에 볼륨하고 채널 없다는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 다시 쉽게 만들어 보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객이 내가 UI나 UX를 두려워하지 않고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마트 TV가 되는 거다. 과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웹OS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웹OS를 만들 때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 홈하고 리센트하고 마이앱스라고 거창한 용어를 썼는데요. 저희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요게 과거고요. 요게 현재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미래 앱들이 있는 거라 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이게 현재 홈을 누르면 뜨는 요 홈은 내 현재 볼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걸 하기 전에 했었던 모든 히스토리는 리센트에 들어갑니다. 이건 저의 과거고요. 여기에는 제가 쓸 수 있고 쓰고 싶은 앱들이 오른쪽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담아놓고 요게 저희 매직 리모컨을 쓰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게 레일처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를 심리스하게 하나로 쫙 연결해가지고 고객이 넘어들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심플 스위칭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요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EBS 수능 방송을 보다가 열심히 공부한 척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점검을 하죠. 요걸 딱 누르면은 이거 나옵니다. 쇼미더머니, 유튜브 다 떠 있거든요 뒤에. 왜냐하면 나의 리센트가 그 멀티태스킹 구조라서 뒤에 이제 메모리가 한정하는 한 뒤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쇼미더머니 떠 있고 옆에 이제 뭐 웹브라우저 봤던 거 떠 있고 이걸 바꾸고 싶으면 누르면 바로 여기 있는 구조가 그대로 바뀌게끔 인스턴트 스위칭 구조를 이제 웹에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이제 그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 이렇게 구성이 이제 돼 있고요. 요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실은 이제 저희가 팜하고 이런 쪽에서 어쨌든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실은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바꾼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원래 예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스마트 TV입니다. 이 구조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은 이제 TV 사업을 하다가 서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드하는 구조로 스마트 TV에다가 서비스를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서비스가 있고요. 유튜브 들어오고요. 넷플릭스나 부드가 들어오고 들어올 때마다 또 필요한 게 생깁니다. 열심히 밑에다가 넣습니다. 그래픽 서비스 넣고 시스템 서비스 넣고 미디어 넣고 이거 넣고 요 서비스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딱 클릭을 하면 열심히 밑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이 앱이 컨트롤을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앱 보다가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얘가 필요한 스택을 디버스 통해서 열심히 불러가지고 오는 구조로 이제 이 TV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앱이 열심히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지고 돌려야 되고 하는 이런 구조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일관성 있는 UI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 동사무소 가시면은 왜 그 집 등기할 때 어디 가면은 여기 위에 가서 인증 받으라고 그러고 여기 가서 뭐 등기 뭐 등본 띄우라고 그러고 여기 가면 도장 민감 도장 뭐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3-4군데 다녀야지 뭐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와이프가 가면은 제 익스피리언스가 전달이 안 돼요. 저희 와이프도 가면 또다시 2층 가서 도장 받고 아래층 가서 뭐 받고 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뭔가를 좀 하나로 매니징을 할 수 없을까? 결국은 이 앱들이라는 게 결국은 TV에서 제일 메인이 비디오랑 오디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디오랑 오디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모아가지고 쉽게 할 수 없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심플합니다. 그 결국은 이제 앱들이 있고요. 이제 웹 앱이 있고 시스템 앱이 있고 네이티브 앱들이 있고 TV 앱이 있고요. 이제 TV 앱을 웹OS를 하면서 TV 서비스를 이제 앱으로 좀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뭐 특별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예전에 핸드폰 기능이라는 게 폰을 중심으로 통신 기능을 하다가 거기에 애드가 됐거든요. 이렇게.
애드가 되면서 전화를 받다가 내가 웹 브라우저하고 싶다 안 됐습니다. 옛날 피처폰 때는. 스마트폰에서는 그 폰 기능을 앱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다 말고 잠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누가 뭐 물어보면 주소 알려줄게.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앱이니까요. TV가 이제 앱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앱들이 전부 여기에 동등 레벨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디버스 대신에 외부에서는 루나 서비스 버스를 쓰고 있는데요. 요거를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프레임워크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이 동사무소식으로 해가지고는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 종합으로 해가지고 한 놈이 좀 매니징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요겁니다. 루나 서픽스 매니저라는 거의 준말이고요. 시스템 앱 매니저하고 웹 앱 매니저하고 요 앱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들어오면은 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컨택을 하면 이 API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웹 앱 매니저랑 시스템 앱 매니저가 그 앱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앱에서 앱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앱이 필요한 걸 이쪽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공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동사무소에 한 명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죠. 딱 들어가면 이제 뭐하러 오셨냐? 그러니까 저는 뭐 등기하러 왔다. 그럼 그러면 요걸 쓰시고 요걸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가서 몇 번 참고 가세요. 그럼 금방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그 여기에 이제 많은 그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고요. 이거를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전체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조를 바꿨습니다. 바꿔 놓으니까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서비스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UX를 좀 간단하게 만드는 데 약간 도움이 됐습니다. UX를 간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 도움된 거는 그 TV를 보다가 딴 걸 하다가 TV로 돌아온다든지 혹은 뭐 TV가 아니고 유튜브를 하다가 딴 걸 하다가 돌아온다든지 이런 식의 그 스위칭 구조가 굉장히 가능한 구조로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좀 생각하는 약간 좀 심플하게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저희가 한두 발짝 좀 나가는 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스를 갖다가 전체 구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이제 그 저희의 그 UX하고 맞아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전체 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플하게 배열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답니다. 외부에서는. 전체 구조는 스위칭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앱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오른쪽에 쌓이고 쌓인 것 중에 내가 좀 현재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클릭을 좀 해서 옮기면 옮겨지는 구조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채널 업다운 볼륨 업다운 말씀을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 레일 구조는 사실 이건 채널입니다. 그냥 채널인데 옛날 채널은 이제 업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거는 리모컨을 통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나의 채널인 거죠. 이게 이제 나의 채널인 거죠.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했던 내 모든 작업들은 과거에다 쌓여 있는 거죠. 과거에 쌓여 있는 거고 다시 가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요거를 근데 만들면서 그 한 가지 이제 고민을 했던 게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홈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희는 그 예전부터 좀 집이 들어가면 대문이 좀 멋있고 좀 그럴듯해야 좀 그런 집에 좀 사는 것 같고 처음에 사실은 굉장히 멋지게 하나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워놓고 난 다음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가득 채우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뒤에 있는 화면을 다 막아가지고 이게 뭘 볼 때마다 뭘 좀 찾으려고 띄우면 얘가 다 가려버리니까 이 시청에 자꾸 방해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TV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TV를 시청하는 확률이 70%는 넘습니다. 사실 이게 셋탑박스가 됐건 뭐가 됐건 주로 TV는 이제 TV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앵그리버드니 뭐니 이런 앱들이 떴을 때 TV의 킬러 앱이 앵그리버드인가?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양키즈 경기보다 말고 앵그리버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TV의 킬러 앱은 결국은 라이브 TV 앱이 킬러 앱이다.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유니크한 킬러 앱이죠. 두 번째 킬러 앱은 VOD하고 캐치업 TV입니다. 결국은 우리 와이프가 보고 싶은 거는 왔다 장보리 몰아보기 이런 거지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수도쿠 게임 안 합니다.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라이브 TV하고 캐치업하고 VOD를 잘 보여주는 TV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그 외의 걸 갖다가 자꾸 깔아줘봐야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런데 그게 뜨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걸 자꾸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해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심각하게 어떤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요. 살짝 눕혔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왜 눕혔냐면요. 그 모든 화면이 직사각형으로 뜨더라고요. 이렇게 뒤쪽이. 그래가지고 뒤에 화면이 뭐든지 간에 내가 앞쪽에 오버레이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세워놓으니까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칼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살짝 눕혔습니다. 근데 이 살짝 눕힌 걸 갖고 왔더니 그 제 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왜 TV가 누워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가 왜냐하면 계속 서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거든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살짝 누워야 이 뒤에 있는 게 뭐가 있든지, 예를 들어 이게 스포츠가 됐건 이게 무슨 영화가 됐건 이게 뭐가 됐건 언제든지 홈을 누르면 뭔가 떠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화면에서도 구별되려고 하니까 칼날 넣어도 안 되고 이거에 눕힙시다. 근데 제가 요거를 설득하는데 꽤 걸렸는데요, 시간이. 그래서 요걸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다시 스마트 TV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던 거, 우리가 관성적으로 갖고 있던 거, 이거를 못 없애고 고객 관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익숙한 걸로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 눕히는데 이렇게 힘든가.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UX에서 이렇게 눕힌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눕히는데 LG전자 30년 걸렸습니다. 요거 하나 눕히는데 30년 걸린 거죠. 30년이 걸려도요, 못 눕히겠다는 사람이 태반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가 결국은 뒤에 있는 이런 멀티태스킹 구조, 굉장히 멋진 구조, 뭔가 뭐 여러 가지를 연결해 가지고 많이 주는 그런 구조, 그거보다는 고객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하던 거 조금 포기하고 살짝 눕히는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거가 정말 스마트 TV를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못 깨면은 결국은 하던 거를 좀 더 비슷한 방식으로 복사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몇 가지를 이제 크게 만들어 놓고요. 요건 뭐 소소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런 웨일랜드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게 아닌데 몇 가지 아이템들을 띄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최대한 저희가 그 배치 자체를 이제 시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어느 위치에 띄울까를 이제 요 웨일랜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가지고 배치를 시켜서 이게 뜰 때 시청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TV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만들었던 게 이제 작년부터 만들어서 이제 올해 제공했던 게 그게 이제 LG 웹OS TV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웹OS TV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TV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내가 알고 있던 거에 말하자면 살짝 눕히는 거, 내가 알고 있던 거에서 조금 고객이 쉽게 스위칭해 줄 수 있는 구조 만들어주는 거, 내가 알고 있던 거에서 조금 더 고객으로 하여금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여기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 셋업할 때 처음에 이제 새가 나옵니다. 빈버드가 나오죠. 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처음에 딱 TV를 LG전자 TV 켜가지고 스마트 TV 딱 세팅하면 일단 새부터 날아갑니다. 새가 땅콩 새거든요. 처음에 이걸 팻버드라고 했다가 뚱뚱한 새라고 하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땅콩으로 좀 바꿨거든요. 빈버드. 그랬더니 저희 아들은 펭귄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셋업할 때 그런 새를 넣을 때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대각선 넣는 것만큼 이제 그 저항이 많았습니다. 왜 새가 나오느냐? 이 TV에 웬 새냐? 이제 이게 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실은 새를 넣는 이거예요. 그 재밌게 하려고 넣었는데요. 너무 많이 안 넣고 고기만 넣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새를 넣으면서 찾아봤습니다. 이 터부가 많아가지고요. 국가마다 돼지 안 되고 소 안 되고 뭐 안 되고 다 빼고 나니까 새만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새를 넣었는데요. 그렇게 새를 넣고 나니까 요즘에 이제 이 새가 떠가지고 이 새가 몇 개 나옵니다. 이렇게 새가 몇 가지 유튜브 클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 좀 약간 카툰스러운데요. TV를 내가 굉장히 좀 뭔가 고전적인 디바이스라고 생각하고 세팅이 나오고 랭귀지가 나오고 국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팅 좀 짜라면 짝짝짝 새가 이제 좋다고 하고요. 저희 그 셋업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와이파이 셋업을 하다가 그걸 스킵하는 버튼을 누르면요. 새가 데모합니다. 세팅하라고. 왜냐 그거 안 쓰면 스마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깃발을 들고 데모합니다. 왜 세팅 안 하냐고. 피드백을 좀 주고
고객하고 좀 소통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약간의 그 스마트를 좀 간 거 아닌가. 멋지게 앱을 만드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국에 없는 서비스를 올릴 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아니니까요. 넷플릭스 다 있고요. 유튜브 다 있고 아마존 다 있습니다. 미국의 LG전자 TV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로크박스, 그 크롬캐스트 다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접근하는 방식, 고객을 배려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존에 쓰던 방식하고 틀리게 뭔가를 줄 수 있을까? 결국 이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결국은 그런 데에서 그 미국에 있는 뭐 애플이나든지 구글도 사실은 그런 데서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 이렇게 영어로 써놨지만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밸류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언제든지 멀티태스킹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인스턴트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UX는 굉장히 심플하게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한 레일 위에서 그냥 흘러갑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걸 누르시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좀 쉽게 개발하실 수 있게 저희가 NUF하고 웹앱하고 호환성 있게 하는 그 API들을 좀 잘 정리해서 공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이건 뭐 오랫동안 저희가 모션 리모컨을 강조를 했는데요. 요거를 딱 만들어 놓고 그동안 옛날 스마트 TV에서 잘 못 썼는데 저희가 요거를 외부에서 하고 매핑을 시켜보니까 이게 둘이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휠을 넣어놨는데 이 휠이 이제 옆으로 흘러가는 레일이라든지 서비스가 흘러가는 거라든지 혹은 들어가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저희 LG 스토어 그 앱 스토어죠. 거기도 핀트레스트 방식으로 휠을 돌리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의 직관인데요. 포인팅하고 클릭하고 끝. 이 스마트폰은 터치가 있는데 저희는 TV 터치하러 가기 힘드니까 터치 대신에 이걸 하나 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터치하고 누르고 쓰세요. 이렇게. 요거하고 스위칭 구조학을 매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쉽게 이제 만들어서 한번 스마트 TV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가치는 결국은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하던 걸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쪽 우리가 좀 더 하고 그거를 저희 같은 이런 그 대형 TV 업체가 좀 먼저 알아서 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또 주시면 좀 받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면은 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스마트 TV가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요 인증을 좀 받았는데요. 처음에 요거 가지고 쓰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일 재밌어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새를 좀 재밌어 하고요. 새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쓰다 보면 이제 레일 구조로 움직이는 거 재밌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인증을 좀 받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차 외부에서 1.0을 끝냈고 아마 내년이 되면은 이제 2.0, 3.0으로 발전시킬 건데 뭐 저희 큰 노하우라든지 큰 디렉션 크게 가지고 있는 거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TV의 볼륨하고 채널을 움직일 줄만 아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LG TV의 스마트 TV 펑션을 다 쓸 수 있게 만들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LG의 그 웹 OS 구상 기획 의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혹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